우리들의 이야기하는 것 키타임 투게더. 안녕하세요, 박혜란입니다. 정진구입니다. 저 대학 합격 발표 날이 기억이 납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어땠어요? 예. 그때 어머니가 전화 한 통 딱 받으셨어요. 어. 딱 저를 보시더니 네. 5초간 딱 응시를 하시고 진짜 드라마 같이 눈물 한 방울 딱 흘리시면서 말씀 친구야 안 하시고. 됐다 그러면서 어. 이야 그때 그 정말 닭살이 쫙 그 기억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감동이잖아요. 감동이었죠. 감동의 순간. 자, 근데 이제 요즘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그 입학 지원 결과들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진구 씨처럼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면 와, 더 바랄 것이 없죠. 근데 최악의 경우에 뭐 우리 아이들이나 어머님들 뭐 부모님들 집안 분위기 싸하면서 정말 그 분위기가 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합격을 했냐 불합격을 했냐 이게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오늘 K타운 투게더에서는 합격 결과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아이비드림의 이정석 원장님 모시고 비상 입시 결과 대책 회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오늘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요즘에 정말 뭐 합격 통지서들 오니까 막 두근두근 뭐 받으신 분들은 뭐 너무 좋아하실 텐데 네. 안 그러신 분들이 좀 아니 걱정되는 우리 것 같아요. 원장님은 그 버클리랑 네, 하버드랑 하버드랑 그 합격 성적을 받았을 때 느낌이 네. 좀 달랐으셨을 것 같아요. 둘 다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감격적이고 네. 그냥 그런 느낌이 없죠, 사실. 예, 정말 뭐 모든 세상을 얻은 것 같고 그렇죠. 눈물 똑 나셨나요, 혹시? 눈물까지는 안 흘리고 네, 네. 그냥 너무 좋았던 것만 기억납니다. 아, 저도 그렇군요. 이제. 네.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이미 합격 통지서 받은 친구들 네. 아니면 또 불합격 통지서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이거를 다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이걸 팔로우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이 3월 30일이잖아요. 네네. 이제 사실상 많은 대학들에서 지금 거의 모든 대학에서 아마 지금 결과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 세 종류의 레터를 받으셨을 텐데 세 뭐, 종류요? 네, 하나는 말씀하신 합격이고 합격. 예. 또 하나는 불합격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웨일리스트 해갖고 대기자 명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를 받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받으면은 뭐 지원을 한국처럼 한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대학을 하기 때문에 네. 어느 대학에선 되고 몇 개 대학에선 안 되고 몇 개 그렇죠. 대학에서 웨일리스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갖고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네. 합격한 대학이 많은 친구 네. 의 경우 예, 예. 이 친구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어떤 걸 먼저 고려해야 돼요? 이제 내가 지원을 했는데 내가 그 합격한 학교 중에 네.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정말 있다라고 한 학생들은 사실상 불합격한 학교들은 잊어먹어도 되고 그렇죠. 이제 예. 실질적으로 대기자 명단에 올린 학교도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대학들 중에 그러더라도 그게 딱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 때문에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합격한 학생들은 그 합격한 대학들 중에 한 대학을 고르는 그 좀 현명한 방법으로 이제 고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5월 1일까지 어느 대학을 갈지 결정을 해서 그 대학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한 달 동안 자기가 이제 합격한 학교들을 잘 리서치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를 결정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학교를 살펴볼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원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지원을 일단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사이즈가 있고 사립이냐 공립이냐 지역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실질적으로 날씨도 생각을 하고 또 학교 레피테이션도 생각하고 전공도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요. 사실 고려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원을 만약에 내가 10개를 했는데 5개 대학이 됐다. 상당히 잘 된 거죠. 그럼 그 5개 대학 중에 적어도 2-3개 정도로 아마 이제 내로당을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2-3개를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들 고려를 해갖고 그 2-3개를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꼭 방문하기를 이제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실질적으로 보고 그 대학에서 내가 앞으로 4년간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그 2개, 3개의 대학을 처음에는 그 사실 페이퍼상으로 네. 아니면은 내가 이제 들은 걸로만 알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것까지 해서 그때 이제 하나를 결정한다면은 별 후회가 없을 겁니다. 이게 그렇군요. 네. 그 결정하기 전에 뭔 청강이라든지 이렇게 좀
들어가서 교육을 좀 체험해보는 이런 것도 되나요? 네, 체험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4월 달에 네. 대학에서 이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까지도 있으면서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도 만나보고 관계자들도 만나보고 말씀하신 대로 대학에 이제 강의도 들어보고 거기서 뭐 기숙사에서 잠도 자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학교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잠도 잘 수 있어요? 그런 그런 어레인지먼트 행사들이 해줘요.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 어떤 학교들은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 이제 붙여주기도 해갖고 같이 이제 내가 얘기도 해주고 학교도 보여주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나면은 학생들 그 느낌이라는 게 좀 강하게 오는 학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학생들 입장이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장학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예.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장학금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서 네. 특히 이제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학비에다가 이제 뭐 보딩에다가 다 하면 한 6만 불 정도 이상이 1년에 6만 불 이상이 드니까 1년에 6만 불. 와. 그 6만 불 중에 이제 장학금까지 예. 이제 합격이 오면서 장학금 패키지까지 와요. 그래서 그 장학금 패키지에 내가 학교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몇만 불 어느 정도까지 주어진다. 네. 그리고 부모님이 내야 되는 돈이 어느 정도라고까지 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모든 요소를 포함해서 대학을 결정해야겠죠. 그렇군요. 사실 그 네. 합격한 친구들은 네. 불합격한 친구들에 비해서 사실 행복한 고민일 거 아니에요. 행복한 비명이죠. 네. 예. 그런 그러면은 건. 반대로 불합격한 친구가 네. 네. 뭔가 이렇게 학교에 좀 잘 어필해서 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제 그 대학에 불합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네. 정말 그 학교를 가고 싶다라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필을 실질적으로 UC 같은 경우에는 어필을 하는 기관을 주기도 하고 네네. 그 기간 안에 내가 이제 뭐 합격 불합격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달라 해갖고 어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어필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예. 하지만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이고 한번 마지막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어필 레터를 쓰고 거기서 이제 하라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 프로세스는 일단 들어가게 돼요. 글쎄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불합격했는데 뭔가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합격도 네.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 찬스가 아무래도 많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갖고 되는 학생들을 저도 본 적이 있고 네, 듣기도 간혹 해요.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UC 내가 버클리 한번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은데 불합격을 했다. 한번 트라이 해보겠다. 그렇다면은 이제 레터를 쓰면서 강하게 자기의 앞으로 사실 원서를 UC는 11월 말에 마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4월 달인데 한 4개월, 5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내가 한 거 있어요. 뭐 과목도 내가 좀 더 성적을 잘 받았고 그 이후에 내가 리더십도 더 많았고 활동도 더 많이 했고 만약 이렇다면 그런 것들 이 레터에다가 충분히 보여줘 갖고 다시 한번 리뷰를 부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사실은 불합격한 친구들한테는 네.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이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그렇죠. 줄기 빛 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게 처음에 그런 뭐랄까 그 뭐 에세이를 낸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어떤 교수님이 선생님이 추천서, 추천서라든지 네. 다 이미 갔던 걸 텐데 네. 그럼 어떻게 이 친구들은 준비를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 아닐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기간 안에 그 대학에서 어필을 이제 사실상 허용을 한다면은 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이 있고요. 어떤 예. 학교는 아예 그런 말이 없는 없네. 대학들도 있어요. 네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실질적으로 어필이라는 프로세스가 없어도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없는 대학들은 제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합격, 불합격도 대기자 명단이 있는데 네네. 많은 대학들이 합격, 불합격 말고 대기자 명단을 또 둬요. 그래서 대기자 명단이 있는 대학들은 보통은 불합격한 학생들을 사실상 합격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불합격은 아니에요. 네. 불합격은 아닌데 웨이팅 리스트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은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웨일리스트도 어필하고 지금 이제 어필 얘기를 해서 비슷한데요. 이제 그래요? 웨일리스트는 첫 번째로 대학에서 네. 이 학생한테 레터에서 웨일리스트 됐다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네. 이 웨일리스트에 남아 있고 싶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답을 일단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학에서 일단 웨일리스트 왜냐면은 일단 아직도 네네. 이제 이 우리 학교에 웨일리스트 합격이 안 됐는데 아직도 오고 싶냐라는 걸 한 번 더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해갖고 웨일리스트에 남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그게 기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좋은 학교 하나 얘기해볼까? 스탠포드 대학에 예. 가고 싶었는데 웨일리스트가 됐다. 근데 웨일리스트에서 내가 한번 되고 싶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에 내가 그래도 웨일리스트에 남아 있고 싶다라고 이제 네.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대학이 답이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그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이라는 데드라인, 네, 내가 네. 대학에 어느 대학에 가겠다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래서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이 예, 웨일리스트가.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웨일리스트 된 학생들은 네. 아까 말씀 어필 같이 내가 나를 최대한으로 잘 보일 수 있게 내가 지원한 다음에 변화한 사항들을 최대한으로, 또 하나는 내가 그 대학에 꼭 가고 싶다라는, 단순히 그냥 웨일리스트에 남아있겠다라는 오케이만 하는 게 아니라 레로도 쓰고 관심도 보이고 심지어는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서 웨일리스트에 되고 싶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정말 적극성을 보여줘야 정말 되는 거군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그래요.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5월 1일 날까지는 네. 이제 좀 어려운데 5월 1일 날까지 스탠포드는 답을 안 하거든요. 절대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학을 하나를 결정해서 디파짓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른 학교도 넣어놓고요. 네.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될 텐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프로세스인 게, 웨일리스트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 위한 게 아니고 네. 대학을 위한 거예요. 그래요. 어떤 이유에서요? 아까 말씀 어필하고 비슷한데 예. 우리 정원에 맞지 않았을 때, 정원이 차지 않았을 때 웨일리스트에서 학생들을 뽑아갖고 정원을 맞추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스탠포드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 웨일리스트에서 2002년, 2013년에 웨일리스트에서 단 한 명도 안 뽑았어요. 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기대는 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뽑은 학생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정규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 들어와서 정원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그러게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에 내가 이제 5월 1일까지 스탠포드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학들이 있을 거고 네, 또 하나 네. 된 대학들 있잖아요. 합격한 대학에 네. 일단은 5월 1일까지 디파짓 하고 나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디파짓을 했는데 네. 만약에 됐어요. 저쪽 네. 스탠포드가 네. 이쪽 학교에서 디파짓 돌려주나요? 디파짓은 그래서 디파짓이 안 돌려줘요. 저는 얘들이 약간 좀 그 감정이 상한 게 뭐냐면 이 연인들 사이에만 희망 고문이 있는 게 아니군요. 양다리. 대학에서 희망 고문을 주는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양다리는 아닌데 네. 양다리인데 두 개 다 가겠다라고 딱 했을 때 양다리고 예. 이거는 이제 하나는 해놓고 하나는 혹시나 더 좋은 여자친구가 생길지 기다리는 건데 네. 이 참. 그러더라도 이제 디파짓은 근데 몇백 불밖에 안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학비 6만 불에 비하면은 네네. 세발의 피라서 그 정도는 해놓고 이제 만약에 스탠포드에서 아니면 다른 웨일리스트에서 아무데도 안 되면은 네. 그 대학을 가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웨이팅 리스트에서 안 뽑은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학교에 정원이 안 찼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거죠 대학에서는. 네. 근데 왜 정원이 다 차 있는데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요? 정원이 찰지 안 찰지 몰라서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3월 말에 대학에서 학생들에다 다 통보를 하고 네.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5월 1일 날 학생들이 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A 대학에서 우리가 2,000명을 원해서 학생들한테 4,000명을 합격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 50% 정도 왔다. 예, 그래서 예. 4,000명을 합격시켰는데 만약에 2,000명이 넘어버리면은 끝인 거예요. 웨일리스트도 뭐고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월 1일 날 딱 됐는데 1,950명이 왔다 하겠다. 그럼 50명이 자리가 남거든요. 그 50명은 웨일리스트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합격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네요. 웨일리스트의 합격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몇 개 대학을 제가 이제 한번 이제 알려드리게 네, 제가 이제 네.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2002년, 2013년에 한 명도 안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몇 명 뽑았어요. 그래서 웨일리스트는 958명을 시키고
합격은 7명 시켰어요 작년에 웨일리스트에서. 900 거의 1000명인데 7명 했다고요? 네, 그래서 웨일리스트에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는 네. 거. 그렇네요. 근데 또 예일 같은 경우에는 예. 비슷하게 1000명 정도 웨일리스트 시켰는데 42명을 그래도 뽑았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학교마다 이렇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또 이게 그렇다고 학교가 그러면은 조금 지금 말씀드린 학교 이제 어려운 학교들인데 좀 쉽다고 그럼 좀 더 쉬워지느냐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 게 제가 이제 보스턴 유니버시티 대학을 보니까 네. 보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주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은 아니잖아요. 근데 웨일리스트를 재작년 같은 경우 5,000명을 시켰어요. 네. 그리고 뽑은 거는요? 69명. 그러니까 정말 조금 뽑는구나. 이 웨일리스트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웨일리스트가 이제 됐다라고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5월 1일까지 한 대학에 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기다리고 하는 게 학생으로서는 마음이 편할 겁니다. 아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 시험 끝나고서 발표 그냥 뭐 시험 끝났다고 끝이 아니고 끝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그럼요. 마음 들여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아니 근데 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잘못 알고 계셨던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이렇게 언론상으로 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네. 웨이팅 리스트를 받은 친구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네. 이런 기사들을 사실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뭐 5,000명씩 보내고 거기서 뭐 몇 명 이렇게 뿐이 안 뽑으면 네. 그걸 또 믿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물론 웨일리스트가 이게 이래요. 이제 정말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됐으면은 웨일리스트가 그리 중요하진 않겠지만은 예. 이제 합격한 학교보다 웨일리스트에서 된 학교들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런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혼동도 오고 실질적으로 합격 장은 다 받았는데도 끝이 안 난 것 같은 뭔가가 이제 남아 있는 것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런 학생들도 이제 이런 이제 웨일리스트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그 확률을 저희가 알 수가 없고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갈지 안 갈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대학도 네. 모르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일단은 나는 내가 5월 1일 날까지 결정을 해서 그 대학에 일단은 들어갈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네. 하지만은 그 신문상이라든지 누군가가 이제 뭐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는 네. 그러더라도 1%든 2%든 합격 확률은 있는 거고 내가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웨일리스트에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예. 그런데 적극적으로 이메일도 어필을 좀 하고 해라. 레터도 쓰고 전화도 하고 한다면은 네. 2%가 20%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5,000명 중에 뭐 8, 9명 뽑는 그 8, 9명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될 얘기인 수도 거죠.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완전히 뭐 아예 안 뽑으면 불가능하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게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합격한 그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또 유독 많이 뭔가 어필을 했기 때문에 붙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이제 그럴 수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웨일리스트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 순위를 매겨서 만약에 첫 번째 학생이 네. 이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2,000명을 뽑았는데 2,001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정해지 1, 2, 3, 4로 정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드미션 오피스하고 좀 더 이 커뮤니케이션도 그렇죠. 하고 예. 더 어필을 한 학생들 그리고 네. 이 학생이 또 이게 있어요. 웨일리스트는 5월 이후에 대학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내가 웨일리스트 또 대학 측에서도 네. 웨일리스트 뽑고 싶어도 이 학생이 벌써 다른 학교에 커밋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이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뽑아놓으면은 오겠다라는 학생들한테 네. 이 기회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한 학생한테 찬스가 있고 아무것도 안 한 학생은 사실상 이 합격률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겠네요. 요즘은 네. 또 글로벌한 이런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거 잘 돼 있잖아요. 네. 학교에 이쁜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계속 올리는 거죠. 트위터에 연결해가지고 학교에 계속 그렇죠. 내가 계속 이렇게 끊임없이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학교를 홍보하고 네. 이렇게 다니는 이 정도의 애정이 있다. 계속 올리는 거 계속. 그래서 많이 사람들한테 저 잘못 자 혹시나 오해를 하실까봐 네. 언노잉하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적극적이면 안 귀찮게- 돼요. 네. 적당하게 적당하게.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네. 네. 짜증나게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학교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안 되는 친구인데 네. 계속 귀찮게 하면은 오히려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귀찮게 했을 때 만약에 너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있거든요. 정말 살갑게 내가 정말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거하고 정말 귀찮을 정도로 하는 게 있고 네. 근데 그 캐릭터를 만약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게 계속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연인의 그
공식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아, 잡았다 끌었다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스토커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고 연인 사이에서. 적당하게 그렇죠.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요맘때가 되면은 합격한 친구들은 합격한 친구대로 또 불합격한 친구들은 또 지금 말씀하신 뭐 이제 어필하는 방법이든 뭔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어필을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혹시 어필할 때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언어행처럼 하면 안 되고 네. 뭔가 이런 포인트를 좀 잘 잡아라라고 하는 일단 레러 네. 편지 하나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 편지에서 네. 네, 일단은 이제 저 실질적으로 웨일리스트에서 저도 이제 그 합격한 학생들을 상당히 많이 봐서 네. 그런 학생들은 그 웨일리스트에 상당히 퍼스널한 레터를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음. 정말 가고 싶다는 거 의지를 보여주고 예. 물론 그게 공식이 있어서 이제 이런 공식으로 쓰라는 건 없지만 네. 정말 우러나는 이제 이 레터를 하나 쓰고 그 레터에서 가고 싶다라는 거 의지 첫 네. 번째, 두 번째는 내가 합격이 되면은 꼭 가겠다라는 거 예, 보여주고요. 예.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일단은 보내놓고 당장 말고 보내고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지만 일단 보내놓고 네네. 1주나 2주나 있다가 한번 전화도 한번 해봐갖고 어드미션에 전화해서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어드미션 오피서가 담당 어드미션 오피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통화도 해보고 내가 레터를 보냈는데라고 하면서 네네. 올해 이제 어떻게 돼가는지도 입시가 어떻게 돼가는지 찬스가 있을지도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네. 어드미션 오피서와 일단 퍼스널 릴레이션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래도 이제 어쨌든 합격 통지서 받고 그래도 이제 웨이팅 리스트라도 좀 받으면 학생들이 약간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말 그런 학생들은 없어야겠지만 네. 10군데를 넣었어요. 10군데에서 다 불합격 통지를 불합격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혹시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아직까지 그 원서를 받는 학교들도 있나요?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데 정말 없어야 되는데 없어야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좀 아직까지도 대학을 진학하려 입학을 그러니까 이제 원서를 쓰고 싶다라는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요? 그래서 저도 예. 그래서 한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한번 더 살펴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무슨 대학 이름을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방법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커먼 어플리케이션을 썼잖아요. 네네. 그래서 커먼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서치 칼리지가 있어요. 그래서 서치 칼리지를 가서 네. 거기다가 데드라인이 서치 칼리지 하면 크라이테리아 이제 이 조건들이 나옵니다. 네. 그 조건들 중에 데드라인을 오늘 날짜 아니면 4월 1일 날짜 내일 모레 4월 1일이니까 4월 1일 날짜로 집어넣은 다음에 칼리지 설치를 해보시면은 한 200여 개가 아직 대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많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학교들이 사실 안 좋은 학교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학교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그래요. 이제 예. 아무래도 이제 모르는 학교들이 좀 많고요. 예. 그리고 이런 학교들은 실질적으로 딱 데드라인이 1월 1일, 2월 1일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롤링 어드미션이라고 네네. 이런 이 어드미션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롤링 어드미션은 이제 대학 마감일이 있어갖고 마감일이 끝난 다음에 모든 학생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원서가 들어오면은 그때 보고 네. 합격 불합격을 가르쳐 주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요? 그런 그거 좋은데요? 네, 그런 학교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롤링 어드미션 대학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학교들 리스트를 보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 학교 리스트를 썩 마음에 들지는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전에 한번 편입도 얘기해봤지만 정말 그렇죠. 모든 대학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네. 편입이라는 제2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은 조금 덜 섭섭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리스트는 예. 그냥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 있는 커먼 어플리케이션. 커먼 애플리케이션에서 네, 네. 자기 로그인하는 거 들어가갖고요. 로그인하는데 그대로 들어가서 설치 칼리지에 가서 데드라인 날짜를 제가 정해놓으면은 그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제가 네. 한 220개 정도 있었어요. 네, 이번에 뭐 원서들 넣으면서 커먼 애플리케이션은 다들 작성을 했으니까 바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사실상 이제 그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이제 끝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격한 친구들도 나름 뭐 고민이 있을 거고 불합격한 친구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네. 이렇게 준비 마무리해라 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다면.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12학년은 이제 원서 보내고 합격하면은 사실상 끝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는 사실 2학기 때부터 굉장히 좀 해이해지고 이제 사실상 뭐 막말로 놀자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한테 네. 한 가지만 제가 유의를 하라는 거는 예.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없지만은 가끔 가다요. 이제 100에 하나가 될지 실질적으로 합격한 학교에 나중에 불합격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합격하고 나서 불합격이요? 합격하고 나서 예. 네, 합격한 게 이제 사실상 합격은 합격인데 네. 그걸 잘 보면은 일종의 컨디션을 해요. 컨디션을 말하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 12학년 때 성적이 너무 나쁘면 또 안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뭐냐면은 한 6월달, 7월달쯤에 돼갖고 내가 합격하게서 가기로 한 대학에 트랜스크립을 마지막 성적표를 보내야 돼요. 모든 학교가 다 그런가요? 내가 가기로 한 학교에 아. 마지막 성적표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네네. 간혹 가다가 마지막 성적표에 2학기 때 망한 친구들이 있어서 정말 이제 거기서 이제 야. 불합격을 해주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네. 물론 다 A를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B를 이상을 받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때까지 성적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으면서 마무리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제 합격했다고 좀 마음 편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불합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떤 경우에는 그냥 불합격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낮아서 어떤 경우에는 설명하라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불합격은 안 시키는데 일단 설명을 해야 되겠다, 설명을 들어야겠다라는 온 학교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설명하라고 오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이런 일 없을 거다라고 설명은 보통 되고요. 예. 불합격이 왔을 때는 다시 그 당시 어필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요. 경우라서 사실 그동안 열심히 잘했잖아요. 합격도 하고. 근데 네. 아이들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설마 내가 네, 설마 내가 설마 내가 이런 생각도 하고 D나 F만 안 받으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D, F는 아니더라도 C 이런 거 받으면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C까지는 괜찮아요. C까지 괜찮아요. C까지는 괜찮은데 또 아이들이 또 안심할 것 같은데 C는 괜찮대. 이건 안 돼요. 내가 AB 하다가 CCCC 하면 안 되고 예, 이것도 예. 문제가 좀 되고요. 네. 근데 정말 F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근데 그 F가 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과목 중에 하나다. 영어 4년이라고 했는데 네. F를 받으면은 실질적으로 영어 3년 반밖에 하는 게 안 되거든요. 아, 과목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합격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C는 안정권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러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C만 깔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는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 그 학생들이 어쨌든 4년 동안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또 합격 통지서도 받고 그랬다면은 유종의 미를 좀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는 뚜껑이 열려졌으니까 예, 뚜껑이 예. 열려졌으니까 마음 편안하게 하지만 할 만큼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서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2학년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학교가 다 끝나고 나서 예, 예. 그 나머지 시간에 사고도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네. 발생하는 뭐 그런 건데 네. 그래도 마무리가 되게 중요하니까 학창 시절 잘 마무리해서 네. 좋은 결과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K타운 투게더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15분에 다시 또 풍성한 소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